고대하고 고대했었던 미국 중간선거 랠리가 시작되는 것일까? 일단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110.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떡상은 아니었지만 완만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날아올랐습니다. 2307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를 위협하면서 문전쇄도를 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었고, 지난 일요일 정도에서나요, 이더리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그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약간의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맞춘 것은 아니죠. 이런저런 좋은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대로 좀 가는 부분이 지금 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FOMC 연준 미팅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해당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0.75%가 아니라 0.5%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새로운 영국의 총리로 내정이 된 리시 수낙이 과거에 암호화폐 관련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어서 리사 카메론 영국 하원 의원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을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영국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규제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로 의결을 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한데 암호화폐 쪽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닐까. 저 역시도 희망 회로를 한번 떼굴떼굴 굴려봅니다. 계속해서 영국 및 프랑스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에서 얼마 전까지 다중 전략 헤지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을 했었던 매튜 맥브레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윈터는 시장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하락장이야말로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자리다. 모든 대형 플레이어들이 흔들리고 시스템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진입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막 죄다 흔들어 놓고 암호화폐 가격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기관들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지금부터 야금야금 들어가기 괜찮은 시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해서는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결제 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무려 3조 8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결제 시장, 특히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트코인 결제 시장은 신흥 국가들이나 개발도상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결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16.3% 정도가 될 것이며 프라이빗 키 및 하드웨어 부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결제는 신흥국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까지 넘어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2030년까지 굉장한 예측들이 많이 있죠.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통계처럼 암호화폐 하락장 속에 존버자들은 늘어났고 기존 존버자들은 더욱더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에 75%가 이 장투자들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75%좀 과장되는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가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호들링, 한국말로는 존버, 이 존버자들의 존버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75%를 그들이 보유하게 되었다.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마툰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젊고 경험이 적은 시장 참여자에서 장기 보유자로 많은 투자자들이 전환되고 있다. 즉 물려가지고 강제 존버를 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과정이 완료가 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국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존버자들, 과거에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누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한번 밝힌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몇몇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었고 몇몇 사람들은 동의를 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그의 발언,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발언이 불장과 함께 사실로 밝혀졌었죠. 그래서 지금 물려가지고 뼈 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다음 불장 2024년 넘어가게 된다면 탈출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도미넌스가 2년 이래 최고치 50% 이상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크게 알트코인들이 좌우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 어떻죠?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자빠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이런 식으로다가 109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 랠리가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달러 약세와 함께 비트코인 굉장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19,500달러 상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 정을 뚫어놓고 다시 한번 재축적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면 숏 스퀴즈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2700달러, 나아가서는 22,400달러까지도 순식간에 올려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5,500, 600달러 정도 선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숏치다가 지금 갇힌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청산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 시장을 안다고 함부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겠고, 쉘든 더 스나이퍼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내려져 왔었던 추세 하락을 뚫었기 때문에 22,000에서 24,000달러까지 상승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22,000에서 24,000 이 구간이죠.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먹다가 체할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키 XBT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 다음 목표는 2700달러, 22,434달러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큰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로만 분석가였습니다.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추세저항 뚫는다라고 해가지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뚫는 것은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가짜 상승을 제대로 다 짚어냈기 때문에 그냥 막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는 좀 그렇죠. 이번에도 그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중간 선거를 비롯해서 달러 하락까지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만 외에 다른 몇몇 분석가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다가 함정으로 21,000달러까지 펌핑을 시킨 후에 훅 내려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나면은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이 중간 선거 끝나고 크리스마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그 의견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시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에 증시가 무너져 버리면은 지금 집권 당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거지로라도 달러를 끌어내면서 증시를 올려주지 않을까. 최소한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물론 제 생각이고 틀릴 수 있겠죠. 다음은 저스틴 베넷 분석가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는 이더리움 추세 저항에 막혔다가 뚫었다 1,5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 언저리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지지 확인 및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루키 XBT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1차 목표가 1,560달러 그 근처까지는 지금 갔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794달러를 보고 있었고,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는 2,400달러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알트코인들의 상승 가능성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닷입니다. 포카닷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형 수익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
목표가는 9달러 50센트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죠. 디센트럴랜드 마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뚫고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 이어서는 체인링크.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체인링크는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체인링크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브레이브 브라우저 BA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토큰 바이백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BAT 펌핑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매틱 같은 경우는 일목그룹 및 200일 SMA 저항을 돌파하면서 단기 강세가 예상이 된다. 1차 목표가이자 저항은 당연히 1달러, 2차는 1달러 31센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알트코인들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넘치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TT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만 프리드 최근에 여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미국 중간선거에 3,900만 달러나 기부를 하게 되면서 상위 5대 기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대놓고 본인이 FTX 거래소 토큰을 사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FTT 역시 떡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엔 저스틴 선이 이 호비 토큰을 펌핑한 듯한 발언이 나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보게 된 주기영 대표의 트윗. 자,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10달러대 본인이 HT, 호비 토큰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비 토큰을 최소 10달러까지 펌핑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FTT 같은 경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진입한 가격대가 22달러다. 아마도 이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대는 35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23달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라는 식으로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 이더에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춤을 한번 출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정을 또 받고 있네요. 조정 받고 나서 힘차게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이어서는 엑시 인피니티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네요. 자, 홀더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트위터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계정상에서 암호화폐들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능, 이 암호화폐가 더욱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광주 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떡상을 바라보며 안녕히 계십시오.